1이야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써먹어야 되지. 즉 x자리에 몇을 대입하란 얘기예요? 1을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갑자기 나는 F2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3Q에 2일 여기에다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1 나오죠. 요 값이 1이야 라고 나와서. 그러므로 참 미안해요. 선생님 미친 짓 했다. 얘가 1이었죠? 그러므로 얘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야 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F1은 마이너스 8이구나. 여기선 더 이상 언급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볼 겁니다. 이번에는 3차식으로 나누는데 얘를 이렇게 써주는 센스 정도는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식 들어갑니다. 그래 fx를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근데 이미 qx는 이렇게 나눈 몫입니다 라고 지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qx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써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q2의 x 이렇게 쓸게요. 새로운 몫이라는 의미에서 q2x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나머지가 rx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몇 차로 나누고 있습니까? 3차. 3차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이야? 2차이야. 뭐라고 쓴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런데 이 x에 관한 식을 뭐라고 부를 거래 문제에서? rx라고 부를 때 우리 보고 r의 0의 값을 구해보래요. x자리에 그래서 00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c 나오지. 우리는 식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C값만 구하면 됐는데 미지수가 A, B, C 세 개인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두 개밖에 없네. 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얘가 해결책을 지니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미 얘와 관련된 식 1번에 적어놨지? 맞아? 그래.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식을 요 위에 적어놨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써먹을 데가 없다. 미안해. 한 번 더 쓸게요. 위식이 다르네요. 예, fx를 요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위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x-1 그대로 붙여주고 q2x 그대로 붙여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역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몇이 된다? a가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가 몇이 된다? x-12가 될 거다라는 이런 네 번째 식을 만들었습니다. x-11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문제예요. 문제 맨 윗줄에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써먹을 거 써야지. 자, 우리 F1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식을 위해서 구해놨지? 아직 써먹지 못한 뜬금없이 나온 이 식. 얘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 4번식의 X 자리에 선생님이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럼 1 빼기 1에서 여기 쫙 사라지겠지. 네. 여기에 1 대입하면 얘 못 나옵니까? 3a 마이너스 11 나오는데 요 값이 몇과 같다? 마이너스 8과 같다예요. 자, 그래서 a 값 구하면 a는 몇이 나옵니까? 예, a는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오, a도 1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구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던 누구야? RX지. 맞나? 근데 우리 뭘 구할 건데? 예, R0 구할 거예요. 즉 X자리에 몇 대입하면 된다? 0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00 대입하고 1 곱하기 1 했더니 얘는 즉 R에 0이라는 값, 우리가 구하려는 C라는 값은 00 대입하면 1, X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그러므로 잠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면 죄송해요. x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답은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1이 답으로 나오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개념과 두 번째 개념이 합쳐졌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됐으면 이제 지우고 예,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요 정도가 요 라인에선 최상급 문제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지워도 될까요? 예.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급 문제 지나서 이제 좀 다시 새로운 개념, 좀 쉬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배울 개념은요. 네. 여러분이 시중 교재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없는 개념이니까 이 개념은 잘 정리해 두세요. 시중 개념집에도 아예 없고 그래서 시중 선생님들도 아무도 모르시는데 알아두면 진짜 편하고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시중 교재에 없고 다른 선생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이 개념을 가지고 답을 내셔서는 안 돼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답안을 내면 점수를 안 주실 테니까 알겠나? 하지만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 문제에서는 그냥 빠르게 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의 문제. 우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가 하나 나있죠? 선생님이 연습장 이면지를 드렸을 겁니다. 자, 이면지의 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53의 제곱 플러스 765 곱하기 375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구해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이 뭔가, 그치, 예. 그렇게 무식하게 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개념의 제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만에 의한 계산이에요. 나머지 만에 의한 계산. 제목이 뭐 같아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네. 자, 문제의 용도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푼다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요, 요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풀어드릴 텐데요. 얘를 풀기에 앞서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입니까? 4로 나눈 나머지? 예. 혹시 여러분 어떤 수가 있을 때 이 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4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판정한다? 뒤에 숫자 맨 끝에 뒤에 몇 자리 봐야 돼요? 두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거나 4의 배수면 걔는 4의 배수로 판정되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요. 예, 그 맨 밑에 여백이 있지. 맞아? 그 여백에다가 선생님이요.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요번에 약수배수가 지난번부터 빠져서 선생님이 요 개념을 뺐는데 예, 이 정도는 알아야지. 배수 판정법이에요. 자, 첫 번째 2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요? 어떤 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맨 마지막 자리수가 0이 나오거나 혹은 2의 배수가 나오면 돼요. 그쵸? 네. 두 번째,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각 자리수의 합이 뭐다? 3의 배수면 되는 겁니다. 자, 3의 배수 좀 설명드릴게요. 1, 2, 3이 있어요. 얘 3의 배수인지 어떻게 하냐면 얘 모두 더하면 6이지? 6은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예요. 근데 1, 2, 3, 4란 수가 있으면 얘는 모두 더했을 때 각 자리수의 합이요. 어우씨 안타깝지만 3의 배수가 아니네?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이게 바로 각 자리수의 합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방금 전에 배웠던 4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맨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00 혹은 4의 배수로 끝나면 됩니다. 5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판정한다? 맨 마지막 자리수가 뭐예요? 0 혹은 5. 자, 6의 배수는요. 두 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2의 배수 and 3의 배수. 바로 9의 배수 판정법. 뭐지?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7. 10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판정해요? 맨 마지막 자리수가 자, 8번째 12의 배수.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1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요것이 어떤 숫자를 볼 때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20번씩 읽으면서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화이트 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화이트증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자, 453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우선 계산할 거야. 53은 4로 나눈 나머지 했을 때 52까지가 4의 배수지. 그럼 나머지 몇이에요? 1이 돼요. 자, 765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일까? 1이에요. 375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일까? 옆으로 옮겨주세요. 하이트. 3이죠. 3이지. 자, 나 나머지 모두 다 구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푸는 겁니다. 1의 제곱 플러스 가로 닫고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녀석. 맨 마지막에요. 한 번 더. 이 전체를 4로 나눈 나머지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식과 똑같이 한번 구조를 잡아낸 후에 맨 마지막에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볼까? 2. 얘는 몇이에요? 9. 9, 2, 18. 18은 4로 나누면 나머지 몇입니까? 2지. 그래서 답이 2야. 되겠습니까? 예. 얘는 답이 2가 나와요. 자,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되게 특이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을 써먹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개념, 일반화된 개념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의 C의 제곱 곱하기 D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줄임말로 쓸 거야. 말이 너무 기니까 A를 5로 나눈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전체를 어떻게 한다? 세제곱 하십니다. 플러스 B를 5로 나눈 나머지 곱하기 C를 5로 나눈 나머지에 제곱해요. 그리고 중괄호 치시고요. 다시 곱하기 D를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맨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지. 이거 전체를 5로 나눈 한 번 이렇게 쓸까? 5로 나눈 나머지 얘를 꼭 뒤에 한 번 더 붙여주시면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만에 의한 개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5로 나눈 나머지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좀 네. 옆에 세제곱이에요? 문제. 여기 A의 세제곱 있지? 네. 문제 봐봐. 그럼 뭐가 되겠어? A를 5로 나눈 나머지에 세제곱 해줘야지. 근데 여기 옆에 4가 왜 붙어요? 어디에 4가 붙어 있어요? 그 A를 5로 이게 타짜 같아? 나머지 같아? 예. A를 5로 나눈 나머지의 줄임말이에요. 예, A를 5로 나눈 나머지의 줄임말이에요. 타짜 아닙니다. 이게 말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줄여서 쓴 거야. 자, 이제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필기 되셨으니까 예솔량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양의 정수 A와 B가 있다. 보세요. A를 B로 나누면 2가 남고 나머지를 주고 있지. 맞니? 자, A의 제곱 플러스 B를 5로 죄송해요. 5로 나누면 3이 남고 나머지를 주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B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뭐니? 라고 묻고 있어요. 와, 얘 아주 완벽하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럼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풀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가 제일 큰 덩어리지. 요 안에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 녀석을 가지고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식을 세울 겁니다. 자, A를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죠. 맞습니까? 그렇구나. 3의 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눈 나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를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숫자들에는 어떤 숫자가 있다? 0, 1, 2, 3, 4가 있어요. 요 중에 하나일 거야. 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드시 이 바깥에다가 하나 더 써야지. 늘 5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셔야겠죠? 그 결과 그 나머지가 몇이 나왔대요? 3이 나왔다라고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 중에 뭔지 모르지?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해보는 거야. 0. 자, 9 더하기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4. 너 안 되겠다. 1 놉니다. 1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0. 안 되겠다. 자, 이거 이렇게 더하면 몇입니까? 11을 5로 나누면 나머지 1. 안 되겠다. 3. 12를 5로 나누면 나머지 2. 안 되겠다. 자, 4. 4 넣으면 몇입니까? 예. 12. 13이지? 예. 9 더하기 4에서 1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3 맞습니까? 너 되겠다. 그러므로 B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답이
4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바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푸는 겁니다. 될까요? 자, 지윤 양 이해 어디 안 가지? 어디가 이해가 안 가죠? 원래 3의 제곱이에요. 여기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A 제곱 플러스 B지. 근데 문제성으로 A를 죄송해요. 오시트. 문제 잘못 이해됐어요. 예, 지은 양이 맞았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실수를 하면 얘기를 해주지. A를 오른하면 이래. 예. 아,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구나. 지윤아.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아. 계산하다가 선생님이 실수하면 고민하지 말고 틀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지윤 양이 왜 아무도 몰랐어? 내가 너무 정답녀처럼 보였구나. 예.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푸는 건 너희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건데 3의 제곱, 2의 제곱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왜 지윤이가 고민을 할까? 선생님 고민했더니 이유가 있었어. 뒤에 같이 풀 거예요. 마무리 지세요. 자, 됐죠? 예.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A를 5로 나눈 나머지 2였어요.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눈 나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몰라. 그래서 0, 1, 2, 3, 4 중에 답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를 5로 나눈 나머지를 한 번 더 붙여줬더니 이 전체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된대요. 자, 4 더하기 0을 5로 나누면 4.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5를 5로 나눈 나머지 0. 안 되네요. 자, 6을 5로 나눈 나머지 1이니까 안 되네요. 자, 요거 7을 5로 나눈 나머지 2니까 안 되네요. 8을 5로 나눈 나머지 3. 얘도 답이 똑같네? 완전 신기. 예.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4.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만을 위한 계산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 녀석은 서술형 평가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선생님 서술형 평가가 아니면 일반 시중교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놔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풀 땐 얘로 풀고 서술형으로 풀 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A를 5로 나누면 빠르게 너희들은 교재 보세요. 교재 봅니다. A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아를 A는 5M 플러스 2라고 썼어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3이 남아라는 표현은 A 제곱 플러스 B는 5로 나누면 몫이 n이고 나머지가 3이야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때 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윗식에서 B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A제곱을 이항한게 세 번째 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A 자리를 다시 첫 번째 식인 5n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다시 쓸 수 있지. 그래서 전개를 쭉쭉 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몇으로 묶어본다? 5로 묶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5로 묶었더니 나머지 자리에 무슨 숫자가 들어간다? 4가 들어간다요. 근데 여기서 되게 주의할 것. 여기에서 5로 괜히 묶다가 이런 애들 있지 않을까? 가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부터 4까지 5개의 숫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실제로 시중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 빨리 낼 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알아두면 편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대학교에 가서요 정수학이라는 수학과정에서 정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 정수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류다라고 불러요. 잉여? 잉여라는 말 우리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잉여인간 이런 데서 들어봤지. 잉여인간 어떤 인간 같아? 세상에 쓸데없이 좀 남아도는 애들 하는 일 없이 나머지 인간이에요. 나머지 인간 맞아? 자, 즉 정수는 나머지다. 정수는 나머지랑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바로 정수의 잉여류예요. 자, 그럼 선생님 왜 나머지가 그렇게 정수에서는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정수집합 전체는 항상 나머지를 기준으로 수를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잉여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이요. 정수래요. 오, 그렇구나. 정수구나. 그런데 3의 배수가 2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는 정수래. 즉, 이 세상에 정수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뭐 이렇게 정수의 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수의 전체 집합인 n을 분할해야 돼요. 분할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수 n이 있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 n이 있었는데 3을 기준으로 나누면 3등분 해야겠죠. 즉 얘를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요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끔 작업할 수 있다요. 0, 0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알았어. 1 여기 들어가지, 2 여기 들어가지, 3 여기 들어가지. 그럼 0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은 선생님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7은 어디에 들어갈까? 마이너스 7은 플러스 1. 플러스 1에 들어갑니까? 3으로 나누면 몫이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나머지 몇 되겠습니까? 2 되겠죠. 여기 들어가네요.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7을 3으로 넣는 거. 네. 몫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개념집에 설명했어요. 예술리안 개념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몫은요. 양수, 영, 음수 다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0, 1, 2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몫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는 요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3의 배수가 아니니라 그랬지. 여기가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두 칸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 n은 3k 플러스 1인 경우 2, n은 3k 플러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n이 4의 배수일 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수 전체 집합 n을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불러보세요. 시작!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에서 n이 4의 배수랍니다. 어떻게 식 세울 수 있다? 시작! n은 4k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수가 있는데 얘가 몇의 배수야? 몇의 배수가 아니야? 라는 말 나오면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식을 세운다. 자, 여기까지 됐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닌 정수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닌 정수래요. 뭐라고 분류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까? n은 3k 플러스 1인 경우 또 n은 3k 플러스 2인 경우 두 가지로 다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중 솔루션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방금 배운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라는 개념으로 얘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 솔루션으로 풀 때는요. n의 제곱 플러스 2는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이므로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이므로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얘를 항상 3으로 묶으셔야 되는 겁니다. 와, 그러므로 나머지 몇 남아요? 0 나오지.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시중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만을 위한 계산으로 풀자. 자, n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몇이래요? 1이래요. 그쵸? 그래서 그래 1의 제곱 플러스